예, 장관님과 우리 환경부 국장님, 실국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관님, 제가 점심시간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국토부 소위에서 장관님이 대표 발의하신 가덕도 인공화학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토위에서 법안 소위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장, 부산시장 권한 대행이 지금 다 올라와서 지역에 지금 뜨거운 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십 조가 소요되는 국가 기관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은 절대 특정 정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또 특정 또 선거를 앞두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 때 돼서 지금 현재 아시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우리 수도권 메리츠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그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달라서 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정부의 통합 조정 능력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추방패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싫어했지만 또 최초로 당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이게끔 했습니다. 인천공항 다음에 제2의 국제 가문공항으로서 할 때 영남자치단체장 5분이 2015년도에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성복을 한다는 대성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정말 국가의 백년 대계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 발의자가 우리 한정혜 장관님 이름으로 지금 현재 들어있다는 것이 참 존경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법에 있는 각종 예타 면제 혹은 환경영향 평가 면제, 이런 어떤 독소조항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은 장관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설사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이 국토위 아마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이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저는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예타 면제나 또는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시 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에. 그러나 저희가 해당되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안의 내용 또는 이행 시기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가 해야 되는 일,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늘 제기해 주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서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출간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책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탄소 관련된 지금 현재 그 장관님께서 보고 말씀하셨던 중립을 환경부 제1의 목표로 하겠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온난화 억제를 위해서 기후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빌 게이츠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사람들 핵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마음을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핵융합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된 기술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반드시 우리가 2050에 해야 될 목표로 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실전적인 어떤 로드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결국은 탄소 중립을 되기 위해서는 배출을 극소화하고 흡수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배출에 있어서는 잘 아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폐기물과 교통수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에너지에 있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40%나 달하는 석탄을 없애고 그리고 원전을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에너지 부분이 또 산업부의 소관입니다만은 이 탄소제로 총괄 주무장관으로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을 리드한다는 입장에서 정말 구체적인 그리고 실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지금 원전을 이 상태로 두고 과연 탄소 중립을 2050 할 수 있는 계획이 저는 할지 잘 아시는 신재생 에너지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자연의 어떤 환경에 의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날씨 등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번에 마련할 때 정말 이거는 정권 입장이 아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어떤 마음에 또 어떤 이제 염려에서 그런 저희 말씀을 주시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지금 그 원전의 경우에도 지금 파일럿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 제4세대 원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지 아니하는 나트륨을 가지고 식히는 로 자체를 이제 식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빌 게이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중수로, 경수로의 경우에는 특히 중수로의 경우에는 핵 폐기물 자체가 굉장한 많이 양이 나오는 상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용 후 핵 연료 문제라든지 외부 비용, 경제성, 환경성 이런 것에 대한 여전히 국민적 수용성은 조금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봐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원자로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과 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줄여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주력을 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205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거나 하는 원전의 15% 정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외국 EU나 또는 미국에 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이 여전히 너무나 척박하다. 그래서 단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보급이 좀 가속화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아니라 방금 잠깐 말씀하셨어요. 열린 자세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에너지 문제도 훨씬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그 국무총리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도 차세대 원전 중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 개발은 더 가속도 있게 우리도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네,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